싶은 일을 해. 좋아하는 일을 해. 안녕하세요. 마미는TV 자기계발하는 주부 모아입니다. 좋아하는 일에 대한 영상을 한 번 더 찍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추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일을 찾고 저의 업을 찾는데 대학 시절까지 따진다면 근 20년을 방황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인생에 대해 깊게 고민해보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나의 업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의 전환기, 30대 후반에 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두 번째 사춘기쯤으로 이야기하면 될까요? 심각하게 저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됐었고 그냥 저의 삶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그 생각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했지만 그 나에 대한 고민이 저의 업, 일까지도 연결이 됐습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거나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인생의 전환기를 맞으셨거나 새로운 나의 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도대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뭘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 애플의 CEO 누군지 아시죠?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연인을 찾을 때도 그렇듯이 당신의 일에서도 이 말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의 삶의 커다란 부분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위대하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혹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이 사랑하는 일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고 살지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쉽게 하고 싶은 일을 해, 좋아하는 일을 해, 아니면 지금 너가 잘하는 일 그거 하면 되잖아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저는 한동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내가 잘하는 거 뭐지?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좋아하는 일을 모르겠어, 잘하는 일을 모르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찾아지지는 않아요. 그 뒤에서는 개인적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보통 써먹지 못하는 공부 있잖아요. 그냥 딱 나의 삶에 와닿지 않는 그런 공부들에도 시간과 경제적인 거, 그쵸? 시간, 돈, 여러 가지들을 많이 쏟아 부어요.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빠르게 결정하고 어떤 성과가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라는 영역은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분야인데요, 단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뭔가 알아가는 과정, 나에 대해서 어떤 걸 정의해가는 과정에서요, 뭔가 빨리 나를 정의하는 단어나 워딩, 아니면 나의 생각, 가치관들을 빨리 정립하고 싶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요, 진짜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업이고요. 이제 나 알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도요,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또 뭔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바꾸고 하는 시간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자리에 앉아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 생각이 안 나네 하다가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 즉시 바로 나 좋아하는 거 없나 봐 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포기.
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러다가 이제 막 생각하는 거죠. 아, 나는 왜 이런 걸 잘 모르겠지?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거 되게 잘 적고 뭐 비전도 찾고 같이 뭐 무슨 가치도 찾고 하는데 나는 왜 모르겠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냥 제 경험이에요. 산티아고 순례길에 가면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은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에 대한 질문을 얻기 위해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산티아고 순례길만 가면 뭔가 나의 삶의 답,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 그 영상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김민식 PD님의 그 책을 읽고서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여기 위쪽에 제가 카드를 삽입해 놓을게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산티아고 순례길을 간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었고 그 생각을 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비싼 돈을 들이고 정말 고행의 길을 가는 산티아고 순례길에서도 내 인생의 답,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한 답은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영어 단어를 하루를 진짜 온 24시간을 들여서 외운다고 그 다음날 원어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헬스장에 가서 24시간을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 몸짱이 될 수 있나요? 아니죠. 나를 알아가는 작업, 그리고 나와 맞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몸짱이나 원어민이 되는 작업도 하루 만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쉽고 하루 만에 해결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1시간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를 리스트업 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은요, 극히 일부예요.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야는 적어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적은 그 관심 있는 분야의 그 직종에 관련된 책을 5권 정도 읽어보시는 겁니다. 자, 그 책을 읽을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웹디자이너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웹디자이너 직업에 대해서 설명한 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골라보는 거죠. 정말 웹디자이너로서의 입장에서 쓴 책, 아니면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강사의 입장에서 웹디자이너의 이야기를 풀어놓으신 분, 아니면은 사업가로서 각각 다른 시선으로 웹디자이너에 대해서 기술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사람들의 책을 봄으로 인해서 더 이해를 넓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5권의 책 중에서 분명히 호감이 가고 관심이 있는 저자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저자의 SNS나 이메일 혹은 블로그 등을 찾아가지고 그 저자가 혹시 강연을 하거나 오프라인으로 모임 같은 걸 운영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해보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실질적으로 만났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만나게 되면 더 구체적인 그 상황에 맞는 팁들을 알려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 보는 것을, 만나보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했는데도 나는 이 직종에 되게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뒤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4번째, 내 몸을 이용해서 실제적인 경험을 쌓는 거죠.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이 맞는지 어떤지를 경험을 쌓는다고 하면 처음부터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내가 경험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돈에 막 연연해 한다면 경험을 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생계가 달려 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일을, 기존의 일들을 하시면서 이거를 사이드 잡, 경험해보는 수준으로 해야겠죠. 그리고도 이것들이 맞고 비전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갈아타야 되겠죠. 우리가 이 경험을 쌓는 거는 뼈를 묻을 직장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일단 순수하게 내가 나에게 맞는 일인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를 경험해 보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이 모든 경험과 생각들을요,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런 건 맞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좀 내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고 등등등. 그러니까 그 일을 해 나가면서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면서 이걸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대한 것도 한번 적어보시고, 이 일을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내용도 적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의 업을 찾아가는데요, 한 번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복해 보시는 거예요. 이 방법들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하고 제가 어떤 워크숍을 진행하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요, 다 이 순서대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중국에서 거주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 관심 있는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국에서 거주를 했고 이 중국에서 거주를 한 것이 어떤 것이 메리트가 있을까, 어떤 업이랑 연결됐을 때 플러스가 될까를 고민을 했을 때 중국에서 거주한 경험을 살려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그 당시에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어 강사가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찾았죠. 네. 그랬더니 블로그에 착실하게 네, 내용들을 정리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고민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했더니 조언들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조언을 기초 삼아서 저는 컴퓨터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중국어에 관련된 학위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중국 대학에 진학하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그 과정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차선으로 선택한 것은 사이버대에서 중국어 관련 학위를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3학년 편입을 해서 공부를 했고 졸업을 하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강사 일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강사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막연히 이 강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왔을 때 저는 한번 도전을 했어요. 했더니 또 괜찮더라고요. 할만했어요. 전문적인 교육을 추가적으로 더 받고 강사의 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진행을 했었죠. 직접 경험해 봐야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런 경험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사이드 잡, 그러니까 내 본업 외에 다른 것들을 해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일을 찾을 때 이게 맞을까 아닐까를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무작정 이 직업 나랑 맞지 않아, 이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그냥 막 뛰쳐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방법으로도 뭔가 찾기 어려우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한번 더 들어보세요. 제 친구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제 친구 둘이 있었는데요. 제가 프리랜서 강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자유로워 보이고 아이들도 케어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강사에 관한 직업, 강사를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제 호기심을 갖게 됐죠. 근데 한 친구는 제가 하는 일을 유심히 관찰했고요. 저의 이야기 속에서의 나오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를 다 종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관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직접 몸으로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업을 갖게 됐거든요. 자, 2번째 친구는요. 저한테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한 1년을 했고요. 그 친구가 좀 관심 있어 하길래 제가 보조 선생님으로 한번 경험을 하게끔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절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게 강사라는 일 자체가 생각해보면 대중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시간만이 강사의 업이 아니잖아요. 이 가르치기 위해서 그 뒤에 뒷단의 작업이 굉장히 많고 그 작업하는 시간들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연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였을까요? 그 친구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생각보다 돈이 안 된다라는 말을 저에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나 이 일 못하겠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어떤 친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는 둘이 똑같았지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주위 분들의 어떤 직업이 좀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그분께도 질문을 많이 해보시고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뭐가 있는지 그럼 내가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관심이 있다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친구는 저를 통해서 간접 경험이라는 걸 했고요. 되게 디테일한 것까지 고려를 했던 거죠. 한 친구는 그냥 막연하게 그 일을 생각만 했고요. 조금만 생각했다면, 조금만 경험해 봤다면 이 두 친구의 이야기가 좀 달라졌지 않았을까요? 남이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일이 모두 나에게 맞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맞는 일인지 아닌지는 뭘 해봐야 된다?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는요, 경력 전환도 보통 함께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내가 나한테 맞는 일,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죠. 20대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새로운 일의 선택 기준이 그 선택 기준, 즉 목적은 무엇인가요? 목적이 없이는요, 내적 동기가 없이는 억지로 무엇인가를 오래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한 가지의 목적을 꼭 찾으시고 그 목적과 이렇게 연결되는 업을 꼭 찾으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그 과정이요, 분명히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쉽지 않으실 거예요. 머리도 막 깨질 것 같을 거예요. 하지만 끊임없이 도전하고 관찰하고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하는 일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나의 타고난 강점을 찾는 방법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